되겠습니다. 자,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밑에 한 문제 더 적도록 할 거예요. 요 3번 밑쪽에다 바짝 붙여서 4번이라고 적도록 하십시오. 자, 나는 지금부터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할 거냐면 7, 77, 777, 7777 뭐 이런 애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개 나올 때까지 7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올 때까지 계산할 거예요. 자, 까놓고 말하면 얘는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 아니다,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얘는요, 요 녀석을 계산하는 과정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중요한 문제용이야.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지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요. 지금 요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건 이런 녀석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7 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얘를 모두 다 은하철도 999 9로 바꾸셔야 됩니다.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그래서 뒤에 가서 99999999999라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앞에다 무슨 숫자를 곱하면 엄청 좋겠다? 몇 분의면? 9분의 7을 곱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9의 특수성이죠. 9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0-1로 해석해요. 그럼 99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해석할 수 있겠죠. 999는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가 10번 왔으니까 얘는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9분의 7에 자, 앞에 있는 식끼리 정리하면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1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 10개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0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식이 왜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에 등차수열의 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 등비수열의 말 잘못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얘 등비수열의 합이지. 공비가 몇입니까? 10. 초항이 몇입니까? 10. 항수가 몇입니까? 10.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요 풉니다. 그래 얘는 10-1분의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에 빼기 10이 있어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식 정리하면 99 81분의 7에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70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어디에 손댄 거 잘못했다. 잠시만요. 식이 더 정리가 되는데 9분의 7에 정리해 볼게요. 9분의 10에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10은요 통분해서 마이너스 9분의 90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9분의 7에다가 9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0이 돼서 81분의 7에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은 3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푸세요.
등비수열엔 공식 2개 나오죠. 일반항 공식이 2개 나오죠. 자, 이항사항 이런 거 나오면 무슨 공식 써야 돼? AR의 n-1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돼요. 나머지 모든 경우는 AR의 n-1제곱 이용하는 겁니다. 라고 앞에서 배웠죠? 답 내신 분 다 불러주세요. A는 2n제곱 네. 2의 n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예, 정답입니다. 15초 뒤에 같이 풀게요.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R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구나. 자,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20이랍니다. A2 더하기 A4가 20이구나. 자, 4항과 6항의 합이 80이래요. A4 더하기 A6은 80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제 n항 및 제 n항까지 합 구하래요. 자, 제 n항을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얘기야? AN을 구하라는 얘기죠. 제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얘기야? SN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AN 공식 불러볼까? 시작! AR의 n-1제곱. 즉 AN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A하고 R 2개만 알면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SM 불러볼까? 시작!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에요. n은 그냥 쓰는 거야. n문장까지 합이니까. 즉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도 뭐만 알면 된다? A하고 R만 알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이건 SN이건 우리는 A하고 R 2개만 알면 되는구나. 미지수 몇 개? 2개. 근데 문제 속에 식이 몇 개 보입니까? 2개. 당연히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2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R. A의 4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R의 세제곱은 20. 그래서 식 정리하면 공통인수 A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요. 이 옆에 있는 식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5제곱은 80이다. 그러므로 공통인수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은 8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식하고요.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식이 얘를 품고 있지. 맞아? 즉 AR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R의 제곱 2개만 더해주면 D식이 나와요. 그런데 얘가 몇이래요? 20이랍니다. 그러므로 R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자, R은 공비가 양수야 라고 했으므로 R의 값은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요. 자, R 자리에 2 대입하면 A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에 1도 하니까 5는 20 나오네요. 그러므로 A는 몇 되면 되겠습니까? 2 되겠습니다. A도 2, R도 2. 게임 끝났네. 예, 그래서 답 냅니다. A에는 A, R의 n-1 제곱이므로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S의 n은요. 2-1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뭐라고 되겠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네.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31분의 2의 15제곱 마이너스 예, 31분의 1 가로 열고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답 나왔습니다. 자, 15초에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이 있대요. R이 실수인 등비 수열이 있구나. 자, 제5항까지의 합이 1이랍니다. S5는 1이라고? 자, 제10항까지 합이 33이래요. S의 10은 33이구나. 그런데 뭘 구하래요? S의 15를 구하래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 이 직접 문제에서 얘기를 했죠. AN이건 SN이건 등비 수열에서는 뭐하고 뭐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 A, R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요. 자, 미지수 2개만 있으면 우리 얘 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 2개, 식 2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 풀어봐야지.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2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기 할 수 있고요. S10을 보고는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2는 33이다 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요 식 안에 얘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요 식이 드러나게끔 식 변형을 해주면 R-1분의 A의 R의 10제곱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거예요. 어떻게?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얘가 3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만큼의 값이 몇이라고요? 1. 1은 곱하나 마나죠. 그래서 없다 치고 결국 아래 5제곱 더하기 1은 33이므로 아래 5제곱은 1 넘어가서 3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 5제곱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2의 5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아래 5제곱은 2의 5제곱이다요. 자, 그러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아래가 몇 차 방정식입니까? 5차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홀수차가 올 때는요, 이 5차 방정식의 답은 항상요, R은 2라는 실근 한 개하고요, 4개의 허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5차 방정식은 R은 2라는 실근 한 개와 4개의 허근으로 무조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야 7제곱이 8의 7제곱이 나왔어. 야, 실근 구해봐 라고 하면 실근은 뭐밖에 없다? X는 8밖에 없고요. 나머지 6개는 전부 뭐야? 허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짝수차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래 4제곱, 아래 4제곱이 2의 4제곱이다. 이런 짝수차가 오면 R은 2이고 허근 3개 나오나요? 아니요. 허근은 항상 짝수계로 움직여.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실근하고 허근 몇 개? 2개. 이렇게 4차 방정식의 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얘는 홀수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R이 실수야 라는 얘기는 얘를 염두에 두고 나온 얘기죠. 그래서 R은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자리에 2 대입하면 2 빼기 1 써줄 필요 없죠. A 곱하기 2의 5제곱 32. 32에서 1을 빼니까 31은 1이다. 그러므로 A는 몇이 되겠다? 31분의 1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15항까지 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R-1분의 A의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답은 31분의 1에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4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A에는 2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2 곱하기 3의 n-1제곱 묻자. 얘는 첫 번째 항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을 한 줄로 쓰셔도 돼요. 돌연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를 주고 SN을 주고 AN을 구하세요 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써먹는 개념 공식은 뭐다? AN은 SM-SM-1이다 라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쓰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뭐부터 확인한다? S0부터 확인한다예요. 자, 그래서 S0을 구해봤더니 3의 0제곱 마이너스 1 해서 1 빼기 1은 0 되네요. S형이 0이 나온다는 것은 이 수열이 몇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 녀석이므로 답을 한 줄로 써도 상관이 없다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AN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은 SM-SM-1이라는 공식으로 풀림으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의 n-1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풀리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나면 자 3의 n제곱과 3의 n-1제곱은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있지. 공통인수가 뭡니까? 3의 n-1제곱이 공통인수가 될 거고요. 여기에 3 하나 더 와야지 3의 n제곱 되겠지? 그리고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결국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고 있네요. 지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 그리고 얘는 어디부터 적용할 수 있다? 1항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A에는 2의 n-1제곱.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어요. 첫 번째 항이 돌연변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고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SN과 관련된 식을 주고 AN 구하래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좀 정리해보면 SN 플러스 1은 2의 n제곱이다. 그러므로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SN 주고 AN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우선 S0부터 확인을 해봤더니 얘 0 나오네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네. 한 줄짜리 답 가능하겠구나. 자, 그래서 풉니다. AN은 SN-SM-1이므로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다가 빼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나오는데 공통인수 뭐가 보인다? 2의 n-1제곱 보이죠? 2-1. 2-1은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A에는 2의 n-1제곱이고 n은 2랑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너무 애매하다. 자, 원리학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중간에 끊어먹는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얘기 조금만 선생님 설명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원리학계와 적립총행 뭐 이런 거 배우기 전에 우리 먼저 은행에서 이자를 부여하는 방법인 달리법과 복리법에 대해서만 살짝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달리법과 복리법.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이율이라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고 좋은 건 복리법이에요. 뭐 이런 경제학자도 있어요. 복리가 최고의 투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볼게요. 달리법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원금에 대해서 30%의 이자를 매달 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달에 100원을 입금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100원의 이자로 얘가 얼마를 준다? 30원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달에도 야, 이 100원에 대한 이자로 6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돈은 이렇게 30원씩 매달 증가하는 거. 요게 달리법이야. 되겠습니까? 반면에 복리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제 머리 좋은 놈이 나타난 거지. 이렇게 딱 한 달만 넣고 돈을 깨버리는 거예요. 돈을 깨버려서 어떻게? 이 130원을 또 입금을 해. 그러면 130원에 대한 30%의 이자니까 그 다음 달에 169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돈을 깨버리는 거야. 적금을 깨고 또다시 169원을 원금으로 넣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169원에 대한 이자로 219.7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 미치겠지.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복리법이에요. 그래서 달리법은요. 원금 하나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라고 그러면 복리, 뭔가 여러 개에 대해 이자가 붙는 거지. 뭐와 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다 이자를 붙여주는 개념이 복리법이다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달리법, 복리법 계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